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가 야간에 홀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방문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1일 새벽 고 김용균 씨가 야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에 이해찬 대표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의원들이 마스크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발단이 됐던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운방용 벨트와 현장을 살펴봅니다. 평소 석탄가루와 먼지가 자욱한 곳이었지만 바닥이 깨끗이 치워졌고 발전 설비의 철제 덮개도 먼지가 없이 원래의 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대표 방문 하루 전부터 이틀에 걸쳐 용역업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물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업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국회의원 방문을 이유로 깨끗하게 치워놓은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충청남도 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건설단체 대표들이 협력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충남건설단체 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해상 충남건설단체 연합회장을 비롯해 9개 단체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SOC 사업 전망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내년 정부 SOC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19조 8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해상 연합회장은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이 줄어드는 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 산업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또한 높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충청남도는 민선 7기 2년 차인 내년부터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복지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며 경제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역점 추진한 4대 과제를 보완 발전시키고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핵심 과제 4개를 새롭게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대 핵심 과제는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과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 4대 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과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등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해 발굴한 미래 사업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내고 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일들을 6대 현안 과제로 묶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먼저 충남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역세권 창업벨트 구상 및 실현을 6대 현안 첫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이 처한 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8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촉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15개 시군 및 207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와 이종화 도의회 부의장 등 1,3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유공자 표창 전달식을 시작으로 올해 새마을운동 영상상영과 새마을운동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새마을회는 지역사회의 주역이자 참된 일꾼이며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4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16.3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새마을 회원과 함께 우리 지역과 나라가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새마을회는 도민 교통안전을 위해 매월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각종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미국과 일본 등 재난안전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해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일 재난안전 선진 사례 정책 세미나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윤황 충남연구원장, 조승만 도의원과 재난 전문가 및 관련 실무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라정일 전 일본 도토리대 교수와 임상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일본과 미국 재난관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하는 거한 사위의 정신으로 지역 안전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최초로 안전충남 2050 중장기 안전비전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라 교수는 지역 재난관리 활동 추진 및 지원과 다양한 주체 참여로 거버넌스 형성 신뢰관계 구축, 재난위기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지자체 레질리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희입니다. 오늘의 영상 만나보시죠. 학생의 미래 역량 키워드는 창의력과 인성. 공간 구성이 창의력 발생의 원천이 된다는데 충남교육이 오랜 기간 고민해온 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비전이 현실이 되는 현장. 선물이자 행복이자 기쁨. 오아시스,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데 소통과 휴식이다. 행복한 충남교육의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쉼과 휴식이 넘치는 행복 공간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교실 안에 놀이, 운동, 영화, 모임이 모두 가능한 아이들을 위한 행복 놀이터가 있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서산시에 위치한 대진초등학교입니다. 대진초는 다른 농어촌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 인구 감소로 빈 교실이 급증했지만 오히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됐는데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학교 인근에 있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 같고 이쪽에서 또 가스 냄새 이런 것도 좀 많이 나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행복놀이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의견을 모았고 놀이터가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빈 교실 두 곳을 하나로 만든 놀이터는 아이들이 벽에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친구와 즐기는 놀이 공간이자 실내 암벽 시설을 이용한 클라이밍을 담아 완벽한 놀이터로 변신을 했는데요. 만약에 운동이나 그런 거 할 땐 교실에서 못하고 만약에 밖에서 하려고 하면 춥거나 미세먼지인 말도 많고 이쪽은 맨날 그냥 날짜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강당에서는 그 학년별로 나눠져 있어서 쓸 수가 없는데 행복놀이실은 그 마음대로 올 수 있어서 좋아요. 또한 빔 프로젝트, 안마 커튼, 쿠션으로 완성한 영화관과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 중입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 보장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천안시 도심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교 공간을 활용한 변화가 쌍용중학교에 생겼습니다. 쌍용중학교는 천안시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로 38학급, 1,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학교가 도심에 위치한 만큼 학교 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도로로 둘러싸여 외부 휴식 공간이 전혀 없는 답답한 상태였는데요. 학교는 너무 좁은데 학생 수는 너무 많아서 복도도 시끄럽고 교실도 시끄러워서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좁게 느껴져가지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휴식과 소통을 위한 산책길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잉여 공간이었던 교내 울타리 비탈면을 생태적 행복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인데요. 비탈면의 중간에 판석을 깔고 안전 로프를 설치하여 생태적 산책길을 조성하고 체육창고 위에 쓸모없는 공간에 파라솔이 있는 원형 탁자와 의자, 흔들 그네를 설치하여 자유롭고 쉼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신시켰습니다. 아파트만 있어갖고 좀 답답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학교에 이런 오솔길 같은 게 생기니까 좀 더 나무들도 있고 이제 학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쌍용중학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산책길과 연계해 야외 수업이나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심 속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상담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공간을 활용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쉼과 휴식이 넘치는 행복 공간은 학교 특성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 함께 참여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쉼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완성된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만들기까지의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그 구성원 간의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 과정,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산군에 위치한 예산여자중학교. 이곳에는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배움을 넘어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특별한 공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다목적 공간인 행복 드림실. 이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행복 공간의 기초 방향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좀 실면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했는데 일단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선생님들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의 의견대로 한번 해주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학생 자치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쉼과 휴식이 넘치는 행복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굉장히 또 저희 학교에 또 그런 교실이 생겼다는 거에서 나름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행복드림실 내부에는 학생들의 바람대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거나 댄스 동아리 등의 자율 동아리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복드림실 운영관리도 학생회가 직접 맡아 자율적으로 학년별 이용 시간을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학생 자체 중심의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자치 문화와 학부모, 교사가 다 함께 참여해 행복 공간이 기획 운영되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한 송림초등학교. 6학급 4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소규모 농어촌 학교인 송림초는 행복 원두막을 행복 공간 사업으로 설치했는데요. 왜 원두막이었을까요? 부모님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그리고 교직원들 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 뭐가 제일 부족한가 그랬더니 다 한결같이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원두막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야외 학습장, 사제지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엉덩이랑 공지랑 짝짓기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저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운동을 하고 쉴 수도 없고 불편했는데 원두막이 생기면서 쉴 수도 있고 야외 수업해서 재밌었어요. 송림초의 행복 원두막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행복 쉼터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림초는 원래 뭘 결정하든 간에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 위주로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묻고 답하고 해서 거기에 만족스럽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쉼의 가치에 주목하며 학교 공간이 행복을 만드는 현장.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며 충남 교육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충남교육 행복 공간을 올해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이야기와 유익한 복지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리면서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TV 충남방송이 되겠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